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을 조금 살펴보자면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조금 늘어났고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올해 초 4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줍줍 혹은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즉 심리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아직 기울었다기보다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자체가 이전처럼 크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의견들에 휩쓸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혹은 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향을 조금 정해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시장이 조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한 상충되는 심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점을 오늘 설명드리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 채권 수익률을 좀 보시면 자, 2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시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하방을 향하게 된다면 시장에 어떠한 단기적인 안정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최근 한 3, 4일 동안 하방으로 빠지다가 어느 정도 살짝 이격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즉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한 한쪽 방향에 힘이 크게 실릴 수 있는 그러한 주말이나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좀 더 추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던 주식이 조금 빠졌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면서 시장도 좀 내려앉았었죠. 그리고 최근 또 시장이 상승하면서 강하게 하방을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격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넓힐 것인가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 요렇게 역별로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지 혹은 다시 디디면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일지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번 한 주는 제가 여기서 꺾이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동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미 금요일쯤 시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시장이 상당히 안정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시장은 그러한 단기적인 반등 끝에 그 다음 방향을 정하는 스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나왔고 그 추세를 이어갈지 반대로 반등을 만들어낼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채권 수익률이나 다양한 지표들을 좀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 추세상의 변곡점에 닿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올해 내내 유지가 되면서 내려오던 이 상방 추세선이 지금 다시 도전하는 흐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올해 한 번도 못 뚫었다. 자, 그쵸? 올해 한 번도 뚫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에너지가 붙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올해 못 뚫었기 때문에 역시나 떨어진다면 다시 하방을 지지하면 한번 다시 만선을 보고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많이 뚫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특히나 이번 주 초의 흐름이 과연 이번에 이러한 저항선을 뚫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 과연 1년 내내 이어오던 이 추세선을 다시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채권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주가상의 위치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위치에서 그쵸?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라고 확신에 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켜봐야 되는 시기고,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추세가 무너지면서 저점도 같이 무너졌다면 이번에는 특정한 지지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딛고 나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가 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의 투자와 혹은 이런 식의 기대감으로만 어떤 배팅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4월부터 5월, 6월, 7월 계속 남겨놓은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항상 장밋빛 전망을 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온 상태이고 이렇게 큰 추세들이 3번이나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올라왔다가 내려가든지, 그쵸? 올라갔다가 뭐 횡보를 하든지, 뭐 정말 뭐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회복할 수도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올라갔다가 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기회를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기회인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 될 거야, 혹은 단순히 또 떨어질 거야, 반대로 또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낙관론이나 비관론 자체를 좀 지양을 하고 냉정하게 중요한 추세를 돌파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단기적으로 하방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 주요한 저항선이 뚫린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하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시나리오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번 금요일에도 이제 0.7%로 마무리를 했고,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단기적인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추세를 뭐 조금 높게 잡더라도 어느 정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선행한 지수들이 이 부분을 뚫고 간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기술주나 반도체 같은 섹터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이어져 오던 추세를 뚫고서 거의 한 달 가까이, 2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추세를 이미 한번 뚫었고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SOXX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역시나 계속해서 강하게 내려오던 추세를 이미 이전에 한번 뚫은 상황에서 다시 그 부분을 딛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추세 정배열 자체가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QQ 역시, QQQ가 나스닥을 거의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QQQ 역시도 이렇게 추세 복귀를 하면서 다시 단기적인 정배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의견들이 상충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저만 하더라도 제 말에 뭐 스스로 괴로워하긴 하지만 책임까지는 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얘기에 너무 과몰입하시기보다는 각자의 판단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배 레버리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하다가 상당히 지금 요 유사한 가격대에서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뭐 FNGU 같은 경우도 그렇고 SOXL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다만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괴리율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10% 넘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특정한 한 섹터를 세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별 지수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아니면 특정 섹터에 레버리지가 들어가지 않은 상품을 오히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강한 추세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장기가 아닌 단기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가 강하다면 그 단기적인 기회를 보시되, 뭐 장기적으로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뭐 장기 보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제가 시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정도 올라가더라도 또 이렇게 디드면서 가는 과정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오면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 초의 주식의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더 강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올랐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면 지금 저번 주에 한 주 오른 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는 바닥을 다져줘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만으로 올랐다고 화들짝 매도를 하고 또다시 올라갈 때 또 반대 숏을 타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한 방향을 딱 정해두고 그 흐름대로 움직이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실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